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우크라이나 의회가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이례적인 6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 생산의 5%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휴전이 합의된 이후에도 중동 상황이 계속 바뀌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예정이라면서 비핵화가 의제라고 소개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d be asking for is what we were asking for before about we want no nuclear, but we destroyed the nuclear. In other words, it's destroyed.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꼭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이 초기 보고서를 근거로 이란 핵시설 피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Complete total destruction. And CNN turned out to be fake news as always. That's why they have no credibility. That's why they have no viewers.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휴전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They're both tired, exhausted. They fought very, very hard and very viciously, very violently. And can it start again? I guess someday it can. It could maybe start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재건을 위해 돈이 필요할 거라며 석유 수출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우크라이나 의회가 추천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올렉산드로 메레치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을 철회하는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레치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푸틴의 공격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왔다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공언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같은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 학생에게 거주민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텍사스와 켄터키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텍사스주에서만 5만 7천 명의 대학생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이상 주에서는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신속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불법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에 대해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곧바로 추방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미국 법은 자국 내 폭력이나 박해를 피해 도피한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그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불법 이민자 단속 성과를 압박받고 있는 백악관의 새로운 전략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는 모두 62만 3천 채로 집계돼 4월에 72만 2천 채보다 13.7%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6.3%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였던 69만 채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7%에 가까운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이 수요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5월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2만 6,600달러로 4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34살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맘다니는 43.5%를 얻어 유력 후보였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여유 있게 앞질렀습니다. 인도계 이민자이자 무슬림으로 미국사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맘다니가 차기 뉴욕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건 대이변으로 평가됩니다. 제2의 버니 샌더스라고도 불리는 맘다니는 SNS를 통한 청년층 공략과 렌트비 동결, 버스요금 전면 폐지 등 급진적인 공약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I will fight for a city that works for you, that is affordable for you, that is safe for you. 맘다니는 본선에서는 무소속인 현직 에릭 애덤스 시장과 공화당 단독 후보인 커티스 슬리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폭염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이 이례적인 6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10도 넘게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가 최고 섭씨 49도까지 치솟아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 남자가 아예 옷을 벗고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1억 6천만 명이 사는 미국 동부 지역에 예년보다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체감 온도가 워싱턴 DC 49도, 애틀란타 48도, 뉴욕은 44도까지 치솟으면서 동부 전역이 고온으로 유명한 서부 데스밸리 수준이 됐습니다. Insane. Yeah, I remember getting a notification on my phone yesterday saying it's like this is the hottest it's been in 12 years, and that was mind-blowing.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한 고기압이 미국 동부 전체를 압력솥 뚜껑처럼 꽉 덮어서 그 안에 뜨거운 공기가 햇볕에 갈수록 더 달궈지는 상황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This dome of high pressure that is forcing it downward, causing it to compress and further heat. So it's kind of this continual cycle where the air is rising and sinking, and as it sinks, it heats more and more. 사흘 동안 에어컨 없이 버텼던 여성 한 명이 사망했고 야외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heat waves, urban centers are mo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ecause of all the buildup, because of the bricks and the asphalt and the pavement.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사나흘 이런 폭염이 더 이어질 전망이어서 피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 소방국은 어제 주택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4명 중 3명이 고열로 인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나머지 1명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2건의 화재에 연이어 출동해 극심한 더위 속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던 중 탈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매사추세츠주 노폭에서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동부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섭씨 38도, 화씨 10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령 이웃을 구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살 딸과 함께 귀가하던 마카일라 드루는 도로 옆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인근 주택들의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집 뒤편 불길을 전혀 모르고 있던 고령의 여성에게 직접 대피를 안내했습니다. 이 덕분에 주변 이웃들도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 got out of my car with my daughter, and then I knocked on her door, or I rang her doorbell, and told her there was a fire because she had no idea there was a fire. 이번 화재는 로스 루나스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총 9채의 건물이 전소됐으며 현재는 불길이 대부분 진화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9세부터 17세 사이의 실종 아동 60여 명의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청은 템파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약물남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60명 이상의 실종 아동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아동 인신매매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30, 40대 용의자 8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동 구조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방과 주, 지역 경찰 등 20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호수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수영 중이던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렉싱턴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쯤 레이크 머레이 인근에 벼락이 떨어져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20명이 감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 벼락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호수로 떨어졌으며 수영 구역을 둘러싸고 있던 금속 부표 케이블을 타고 전류가 퍼졌습니다. 미국 낙뢰안전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낙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한 정원사가 조경 작업을 하던 중 노숙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7시 반쯤 브렌트우드 도로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조경 작업 소음을 문제 삼으며 말타툼을 벌이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가 근처 방치된 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위협적 행동을 일삼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We've been documenting this. We've been sending reports to LAPD. We've been calling 911. I've filed a report with LADBS. I filed 2. They know, and nothing has happened.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불을 지르는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객실 한가운데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내더니 갑자기 열차 바닥에 노란색 액체를 마구 뿌립니다. 놀란 승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미끄러진 임신부는 미처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옆칸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태연히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순식간에 객실 안은 온통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요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7살 원모 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엔 모두 4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구급일지 등 조사를 통해 이 중 160명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칸에 범인이랑 타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보니까 범인이 이제 휘발유통 그걸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넘어졌어요. 막 깔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했고 범행 전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워 질식과 압사 가능성이 높은 한강 및 터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 씨에게 적용된 현존전차 방화치상 등 2개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26시간 만입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레 소환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기각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별건, 편법 수사이자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화폰 혐의와 관련한 기밀 자료인 통화 기록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된 게 위법하다며 검찰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관부와 수사 경찰관들을 고발하고 증거 보존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중동 지역 무력 긴장마저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통한 겁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력 증강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GDP의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 비용 1.5%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GDP 5% 수준에 부합합니다.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 2.6%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고 중동 불안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He made clear that America expects European allies and Canada to contribute more. And that is exactly what we see them doing.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며 나토 정상들은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앤디 김 상원 의원을 포함해 하원 의원 3명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버지니아주에서 연방하원 보궐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출사표를 내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한인 유권자가 4번째로 많은 지역 버지니아주 11지구입니다. 유권자의 25%가 아시안이며 한인 유권자는 약 3만 2천 명입니다. 이 지역의 친한파 의원이었던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이 별세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총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 중 2명이 한인입니다. 이선의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김치의 날 결의안을 제정한 주역으로 연방 하원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hese are really unprecedented times that are really scary for the immigration community. Language justice and immigration systems reform, which I think are two issues that I know I hear from our Korean community here in Northern Virginia about a lot.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한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s under 40 who has legislative experience. I've worked both under a Republican majority and under a Democratic majority. 백악관, 세계은행, 매사추세츠 주지사실에서 고위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댄리 후보. 현재는 헬스케어 기술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Northern Virginia, are they going to double down on the status quo? In other words, keep doing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nd keep accepting the same excuses? Or are we going to actually have a change candidate? Are we going to change the direction? 주거비와 의료비 폭등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트럼프 행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ssues that affect working class Americans. Working class Democrats, working class Republicans, working class independents. And these are the issues that we must focus on. 당내 조사에서 1위는 고 코널리 의원이 지지했던 자신의 전 비서실장 제임스 워킨쇼지만 부동층이 36%에 달하고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보궐선거는 공식 캠페인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간선거에서 13,000표 이상만 얻으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 민주당 경선 승자가 곧 당선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 여부가 당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And I think if we saw anything from last night in New York City's election, I think Democratic voters throughout the country are hungry for that kind of change. 저희 한인 사회 이민자들과 같이 목소리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투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11지구 보궐선거의 민주당 경선은 28일인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집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사를 모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오늘 플러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제75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영환 LA 총영사를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단과 참전용사, 향군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이 전수됐으며 한국전 참전기념비위원회에서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국 대형 로펌인 대류가주와 MOU를 체결하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 내 법률에 대한 상담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 접수는 LA 한인회 홈페이지 접속 후 연락처와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방 응급의료 서비스가 응급의료 서비스단에 지원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들은 5개월 동안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의료요원이 되며 사우스웨스턴 컬리지 학생으로 등록돼 월 $1,500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내년 1월과 6월에 추가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폴 김 시장이 고교생 15명에게 모두 $12,000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장에게 지급되는 주례 사례비 등을 1년간 모아 펠팍 고교생 9명에게 각 $1,000씩, 재활용 쓰레기 활동에 참여한 고교생 6명에게는 각 $500씩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 개설에 나서면서 전문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강좌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교육원 내 오프라인 수업으로 병행되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사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시애틀 한국교육원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문화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